자,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전 시간까지는 요거 x-10, y-10을 이용해서 먼저 바깥쪽 테두리였죠. 바깥쪽 테두리 윤곽 작업을 끝냈고, 이제 윤곽 작업을 끝내면서 공구가 x-10, y-10 하면서 원래 있던 위치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복귀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쪽에 포켓 영역을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우리는 G40 앞전에 했던 공구 지름 보정을 취소시키면서 Z10만큼 올렸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공구 보정을 취소하면서 Z10만큼 올렸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이 구멍이 있는 위치로, 자, 구멍이 있는 위치로 빠르게 옮길 겁니다. G00에 x35점, y35점 위치로 공구를 이렇게 빠르게 이동시켰습니다. 자, 빠르게 이동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구멍 쪽으로 보죠. 이렇게 안쪽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다시 공구는 공작물 안쪽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공작물 안쪽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G01이라는 절삭이 붙을 건데 이때 깊이는 Z-4점이 됩니다. 그죠? 요거 이 이제 우리가 절삭할 부분에 대한 깊이는 x-4 위치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G01 다음에는 뭐 그죠? 위쪽에 우리 G01 처음에 썼던 G01 다음에는 요 F라는 속도가 붙었는데 자, 이미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F라는 속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가공 방법 볼게요. 현재 공구는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자, 이 위치에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공구를 먼저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공구를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쭉 이렇게 이어서 그죠? 차례대로 이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런 작업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작업 했냐면은 그러니까 원호 가공일 때, 호 가공일 때 180도가 넘어가는 호 가공에 대해서는 그죠? 180도라는 각도입니다. 180도가 넘어가는 호 가공에서는 우리 IJ라는 값을 줬거든요. 180도 밑에일 때는 그죠? 180도 이내일 때는 이제 원호 가공할 때 R이라는 방정이 붙었는데 180도 이상이 되는 원호 가공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원이죠. 하나의 전체 원 형태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180도 이상이니까 IJ 값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코드를 생성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구는 오른쪽으로 진입을 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한 바퀴 얘를 한 바퀴 쭉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요거를 이렇게 가공을 쭉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공구가 어떻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먼저 이제 공구 보정값 들어갑니다. 보정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입력해야 되니까 저거에 대한 먼저 보정값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G41 왼쪽 보정하는데 X가 49점 가면서 D03 이제 왼쪽 보정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됐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은 이제 공구가 여기서 반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다시 원래대로 한 바퀴 쭉 돌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 거기 때문에 어차피 XY 값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 거니까는 G03 한 바퀴 돕니다. 출발 위치랑 끝나는 위치가 출발 위치랑 종료되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XY 값은 붙이지 않는데 단 여기서 이제 우리 G02나 G03 다음에는 R 값이 붙는다 그랬는데 R 값 같은 경우는 180도만 돌아갔을 때 180도 안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R 값이 붙지만 지금처럼 180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IJ 값으로 붙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IJ 값은 어떻게? 요거죠. 우리 보면은 예, 계산 방법 그렇습니다. 계산 방법은 우리 요거 출발. 자, 출발 위치를 기준으로 출발 위치에서 호 중심까지의 거리를 봅니다. 출발 위치부터 호 중심까지의 거리를 보는데 우리 보통
이 축이 x축이고 이 축이 y축이죠. 그런데 지금은 ij로 한다 그랬으니까 x축을 i로 보고 y축을 j로 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x밖에 그죠? 공구가 출발 위치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값은 i라는 부분이 붙고요. 근데 i인데 지금은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가 붙습니다. 그래서 i 값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오죠? 출발 위치부터 중심까지에 대한 거리값. 자, 반지름이 28이니까 반지름은 그렇죠. 14가 붙습니다. 그래서 G03 I-14를 주면은 이렇게 한 바퀴 원호 가공이 쭉 되거든요. 자, 다시 볼까요? 180도가 넘어가는 원호 가공에서는 I 값이랑 J 값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이 붙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구 출발 위치부터 원호의 중심까지 거리가 전체가 28이니까 거리는 14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방향의 x축이니까 x축은 i라는 값이 붙고요. 그런데 공구 출발 위치부터 중심까지는 왼쪽 방향을 향하니까 i 마이너스 값이 붙는다라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그죠? 원호 가공이 한 바퀴 쭉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공구가 어떻게 위쪽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위치로. 자, 이 위치 갔기 때문에 다시 G01로 바뀌면서 Y는 55점이 됩니다. 아, 물론 I 그죠? 마이너스 14에도 점 붙어야겠네요. I 마이너스 14점. 그리고 G01에 Y 55점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갔고요. 이제 공구가 이렇게 회전되면서 이 위치까지 갑니다. 저거는 다시 원호 가공이니까 어떻게 G03에 X가 35점에 R이 7점입니다. 이렇게 원호 가공됐고요. 다시 이번에는 직선으로 바뀌면서 여기 왔습니다. 자, 직선으로 바뀌면서 저기 왔기 때문에 자, G01에 Y는 49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 Y는 49점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공구가 다시 이렇게 회전되면서 이 위치까지 갔거든요. 자, 이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요거는 G03의 X가 21점, Y는 35점에 R 14점이라는 값이 저기에 붙습니다. 그죠? 저 점에 이제 지금 제가 표시했던 이 점에 대한 XY 좌표는 저기에 붙었고요. 다시 공구는 어떻게 여기서 직선 내려오면서 이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G01입니까? G01에 Y가 15점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공구는 여기서 이렇게 원호 가공이 되면서 이 위치까지 갔습니다. 자, 시계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에 X는 35점에 R 값이 7점이 붙어서 저 위치까지 갔고요. 그리고 공구는 다시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 점까지 오죠. 그죠? 여기 점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 점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G01로 바뀌면서 Y는 21점입니다. 이렇게 21점까지 갔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원호 가공되면서 이제 이 위치까지 자, 여기까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저 위치까지 가니까 그죠? G03의 X는 49점에 Y는 35점에 R이 14점 이렇게 붙네요. 자,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그죠? 이제 가공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가공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바깥 안쪽으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오버랩 되게 위로 올려서 뺄 거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높이 값을 제 임의대로 올라가는 값을 제 임의대로 줄 겁니다. 그래서 G01로 올라가는데 Y를 38점까지만 올라가라. 조금만 올라갔죠.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서 옆으로 확 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뺄 거기 때문에 이때는 X 42점까지만 빼라. 그죠? 여기서 35점이면 이만큼인데 저는 42점이니까 조금만 뺀 거죠. 이렇게 조금만 뺐습니다. 자,
조금만 뺀 다음에 42점, 42점 말고 한 40점 할까요? 예를 들어서 40점까지 뺐습니다. 이렇게 빼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뭐 적당하게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깥쪽의 작업, 안쪽 포켓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공구를 위로 올릴 겁니다. 올릴 때는 G40이라는 공구 보정을 취소하면서 G10, Z10, Z10만큼 올렸고요. 자, Z10만큼 올린 다음에 이제 G49 길이 보정 취소하고 G00 빠르게 움직이는데 Z150까지 빠르게 올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윤곽 작업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인 탭 가공. 이제 탭 가공, 이제 안쪽에 나사 부분이죠. 나사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G91, G30, Z0.M19라는 이제 공구 교환 위치로 갔죠. 자, 참고로 현재 지금 진행되는 이 코드에서 굳이 이 값 G03의 ij 값 i-14라는 이 코드가 없어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가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드를 이제 한번 넣어준 이유가 이렇게 180도 이상 되는 부분에 원호, 하나의 홀을 가공할 때는 IJ라는 부분이 붙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했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 볼까요? 조금 전에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공구를 오른쪽으로 빼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공구가 여기서 이제 이 위치죠. 여기 x 부분이 아닌 y 값으로 이 좌표 값이 바뀔 거고요. 그죠? 이 점에 대한 y 값이 아마 붙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한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14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반지름 14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요거 그 시작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원호 시작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이게 y 값이니까 y에 해당되는 부분은 j. 그래서 이때 부분은 그냥 제가 갈로 열고 이때는 j 마이너스 14 이렇게 붙나요? 그죠? 얘는 y 값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코드가 붙는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안쪽 윤곽 포켓 가공까지 됐고 이 포켓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탭 가공합니다. 탭 가공은 다시 T04에 M06이라는 이제 그 탭 가공 공구로 교환할 건데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드릴 가공하는 거랑 센터 드릴 가공하는 거랑 아마 코드 체계는 거의 비슷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멍 가공만 할 줄 안다 그러면 코드에 대한 변환들은 또 쉽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탭 가공하기 위해서 G90, G00, X35점, Y35점 되는 지점까지 공구를 옮겨 놓고 G43, Z50 내려올 때 H04로 길이 보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Z가 10만큼 내려올 때 S. 자, S는 이제 회전수인데 회전수를 제가 그냥 100 줘볼까요? 회전수는 100인데 M03 주축 정회전 할 겁니다. 그래 놓고 다음은 M8이라는 나사 가공, 탭 가공할 거기 때문에 탭 가공을 하기 위한 사이클은 G84, G99, Z-25점, R3점에 F가 붙는데 자, 이때 F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F 값은 이때 F 값은 피드에서 요거 회전수를 곱한 값입니다. 피드 곱하기 피치죠. 피치. 1.25라는 피치 곱하기 회전수를 하게 되면은 이때 그 피드 값은 125가 되겠네요. 자, 다시 보시면은 나사 피치에서 회전수를 곱한 값이 나사에 대한 피드 값이 됩니다.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혹시 여기서 그 회전수를 200 주면은 1.25에서 200을 곱하면은 얘가 250 되나요? 자, 이렇게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체크 끝났으니까 이제 가공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G49 길이 보정 취소하고 G80 사이클 취소하고 G00 빠르게 올리는데 Z15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공 끝났으니까 M09 절삭력 끄고 M05 그 주축 정지하고 M02 프로그램 종료를 딱 시킵니다. 물론 마지막에 M30으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M30으로 끝내도 되고 마지막에 M02로 끝나도 되고 그럼 30하고 그죠? 여기서 볼까요? 02로 끝난 거랑 예를 들어서 M30으로 끝난 거랑 차이점은 자 그러면 30으로 M02로 끝나면은 이렇게 그죠? 우리가 블럭 단위로 보실 때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블럭이 내려오면서 M02에서 만나면은 프로그램이 딱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마지막에서 깜빡깜빡하면서 끝난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M30이 딱 만나면은 M30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나는데 다시 어떻게 마우스 커서가 위로 싹 올라가서 제일 위에서 깜빡깜빡합니다. 즉 이제 다시 새로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준비를 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M02로 끝나면은 마지막에 그 끝난 걸로 끝내는데 M30은 끝내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다음 가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게 바로 30이라는 코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서는 그냥 제가 30으로 끝내볼까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은 02로 해도 되고 30 해도 되는데 저는 30으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코드 작성은 다 끝났으니까 이 코드에 대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제대로 코드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전체 복사를 하고 제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거 위에 건 필요 없죠. 위에 거는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삭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자,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요거 정지시키고요.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일단은 뭐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 버튼 누르니까 방금 작성한 코드를 기준해서 이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센터 드릴하고 드릴 작업 지나갔고 이렇게 테두리 가공하면서 안쪽 부분 작업됐고요. 그리고 속 내부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라는 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센터 드릴까지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원어 가공하는 거 다시 해볼까요? 일단 정지시킨 다음에 속도 좀 줄일게요. 애니메이션 속도 좀 줄여놓고 다시 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좀 천천히 진행됩니다. 먼저 공구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센터 드릴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공구가 교환되어서 이번에는 드릴 가공입니까? 이렇게 공구가 교환되어서 드릴 가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거 드릴 가공이죠. 다음은 공구가 교환되어서 이번에 바깥쪽 윤곽 가공이 3번 공구로 바뀐 다음에 바깥쪽 윤곽 가공부터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x-10, y-10 위치로 가서 와서 이렇게 진입하죠. x3만큼 진입해서 먼저 테두리 가공하고요. 이제 흘러가는 그 코드 흐름 잘 보시면은 먼저 테두리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쪽에 슬롯 모양 파내고 원호 가공하고 여기도 원호 가공하고 다시 슬롯 들어가서 대각선 깎고 원호 깎고 다시 이제 공구가 중심으로 가서 이렇게 중심으로 가서 이렇게 원호 가공됩니다. 이거 i-14라는 값이 원호 가공됐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좀 뺀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서 뺀다라는 부분까지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탭까지 이렇게 탭 공구까지 작업이 끝났죠. 자, 요거는 2D와 관련되는 시뮬레이션인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3차원 실질 기계 가고 볼까요?
3차원 실제 기계 가공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를 판업 컨트롤러의 기계 타입은 밀링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예, 시뮬레이션 기능을 실행하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기능을 실행하면은 아마 실행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실행되는 모습을 이제 밀링과 관련되는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었고, 요거에 대해서 방금 작업한 코드, 이 코드가 그대로 이 기계 쪽에 아마 이렇게 전송되었을 겁니다. 기계 쪽에 전송되어서 바로 값들이 입력되었죠.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이제부터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볼 건데, 지금 쓰는 장비는 요 화천건가요? 이렇게 기계 목록도 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요 기계, 자, 이런 기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체크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기계들, 우리가 많이 쓰는 기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계를 사용을 해서, 자,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가공해 볼게요. 자, 먼저 프로그램이 입력되었으니까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이제 오토 작업입니까? 이제 자동 작업이기 때문에 오토 메뉴가 어디 있나요? 오토 메뉴가 요 메모리. 자,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 기능 들어가서 여기서는 뭐 싱글 블록을 여러분들이 켜도 되고 아니면은 꺼도 되고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메모리 버튼에서 바로 사이클 스타트. 자, 사이클 스타트를 해볼 건데, 자, 작업하시면서 우리 피드 값이랑 그리고 그죠? RPM 값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스타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죠? 공구가 교환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1차적인 센터 드릴 작업했습니다. 자, 속도 좀 줄여갖고 이번에는 드릴 작업하죠. 이렇게 속도 좀 줄일까요? 드릴 작업하면서 다음은 이번에는 바깥 윤곽, 이렇게 윤곽 가공이 쭉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곽 가공되죠. 이렇게 바깥쪽에 윤곽 가공되고요. 속도 좀 올릴까요? 이렇게 피드 값 올렸습니다. 물론 실제 기계에서도 우리가 피드 값을 이렇게 낮추면은 기계는 천천히 돌고 오고요. 피드를 올리면은 속도는 빠르게 가공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때 따라서 속도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코드 값이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가공되는 모습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윤곽 가공이 끝났고 이제 안쪽에 포켓 가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원호 가공을 하고 직선 올라가서 이제 이런 모양들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구 교환을 했고요. 이제 4번이죠. 탭 가공하기 위해서 탭 공구로 바꾼 다음에 지금처럼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끝났는데 다시 프로그램 보니까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 있죠.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준비 기능이 아까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M30으로 끝났기 때문에 공구는 이제 코드는 제일 위쪽으로 복귀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가공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더 공작물 바꾸고 속도를 좀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위에 원래 올라갔고요. 혹시나 이게 위로 다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요거 에디트, 에디트 버튼, 편집 버튼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가죠. 혹시 이렇게 뭐 마우스 커서가 중간중간에 사용자가 중간에 편집한다 그래서 이 커서가 중간쯤에서 깜빡깜빡할 때도 리셋 버튼 누르면은 다시 코드는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는 메모리에서 오토 기능입니다. 자동 가공해라. 그리고 사이클 스타트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공구 교환부터 해서 속도 좀 빠르게 할까요? 피드 80, 피드 100. 자, 피드 100 정도 해서 이렇게 가공에 대한 속도라든지 모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 탭까지 가공 끝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도면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도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코드 생성하는 부분까지 한번 같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부분도 한 번씩 꼭 나름대로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